안녕하세요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요. 네? 선생님 목소리에 힘이 없다고요? 아닌데? 그런가? 그럼 다시.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다같이 국어 공부를 하도록 해요. 됐어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주 밝고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을 한번 말해봐 주세요. 네, 선생님, 국어 시간에는 책 공부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재밌어요. 아유, 나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물었네. 또 뭐 이야기 해달라, 노래 해달라, 뭐 목소리 변조해달라, 웃겨달라,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래,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훨씬 더 뭐 공부보다는 재밌겠죠? 그럼 또 다른 친구는? 네, 선생님께서 사투리를 쓰시지만 말이 재밌는데요. 가끔씩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그런 적 있었어. 어이구, 미안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네,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를 준비할 뻔했어요.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하는 자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빵 터지네.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선생님도 말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가 자꾸 나와요. 대단해.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정말 조심해야겠다,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예쁜 서울말로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서울말 같은 거는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으니까 선생님 고칠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서 막 떠들 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더 좋은 선생님 되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랑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국어책 234쪽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활동하기라는 공부를 할 텐데요. 1번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방금 국어 선생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자,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 학교에는 교문이 많은데 왜 한 곳만 열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도 열어서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요.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까닭을 이야기하라고 했죠. 까닭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교문을 다 그렇게 닫아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빙 둘러서 학교로 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 때는 짜증이 납니다. 다른 문들도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네,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요. 운동장에 나가면은 6학년 형아들이랑 5학년 형아들이 운동장을 다 차지해버리고요. 우리는 놀 데가 없어서 맨날 구석탱이에서 놀아야 해요. 그래서 형아들이 조금 동생들한테 운동장을 양보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선생님, 급식에 고기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자라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먹는 이야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고기 반찬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네, 선생님, 우리 학교는 화장실에 가면 음악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제가 화장실 옆 교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 때나 음악 소리가 들려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음악 소리를 꺼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도 발견했어요. 또 다른 점 뭐가 있나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실은 4층이라서 아침에 가방을 메고 올라오면 땀이 뻘뻘 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라고 만들어 둔 건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책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다 같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34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휠체어를 탄 친구가 지나가는데 운동장에 쓰레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복도를 마구 뛰면서 잡기놀이 하는 그림이죠. 세 번째는 두 친구가 싸우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막 따지고요. 한 친구는 조금 미안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학교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 알겠어요.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가로채서 해버리면 어떡해. 이걸 알아내고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 아무리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친구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하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오는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1번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생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끼리 딴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보고 책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다 같이 알고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학교가 지저분해요. 이런 학교 잘 있는가? 요즘은 이런 학교는 없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버리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4번. 복도를 달리고, 뛰고, 장난치고, 잡기놀이 하는 친구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도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친구들은 잘 없어요. 뛰고 있으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앞도 안 보고 달려요. 그러다가 다치죠. 예, 선생님, 저 그런 적 있어요. 저 부딪혀가지고요. 안경도 깨지고, 진짜 혼났어요. 선생님, 저도 있어요. 저 있잖아요. 뒷문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확 지나가다가 저랑 부딪혀가지고 둘 다 넘어졌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봐.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센 목소리로 지금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친구는 당황스러워서 뭐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문제 같습니까? 예쁜 말 고운 말 안 쓰는 문제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싸움을 많이 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다투는 거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데요. 그럼 책에 없는 그 밖에 우리 학교 생활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급식을 너무 많이 남긴다고요. 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친구를 놀리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 부르면서. 그럴 수 있죠. 또 줄 서서 갈 때 새치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싫죠. 그래서 싸움이 또 일어나죠. 그것도 문제점 맞습니다. 코로나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예요. 사회적 거리 붙이기라는 농담을 하면서 붙어 하는데 안 돼요. 네, 선생님 어떤 친구는 덥다고 마스크도 쓰지 않아요. 그것도 학교 생활에 문제점 많네요. 그죠?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235쪽으로 갈게요. 2번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기 의견으로 만드는 거예요.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까닭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는 사뿐사뿐 다닙시다. 그게 의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밑에 책 박사님 자신의 의견을 쓸 때는 의견에 알맞은 까닭도 같이
써야 해요 했습니다. 당연하죠. 꼭 그림 그려야 되냐고요? 네, 재밌잖아요. 그려주세요. 정말 그림 그리기 싫은데 그래도 그려주세요. 멋지게 잘 그리면서 왜 자꾸 하기 싫다고 그래요? 하기 싫다고 마음먹으면 다 하기 싫으니까. 자,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잘 못 그리겠는 친구는 옆에 234쪽 그림을 좀 참고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236쪽.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 활동에 쓸 손팻말을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손팻말은 뭔가 하면 손에 드는 팻말이라는 뜻이죠. 자, 복도에서 뛰지 않아요? 자,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친구의 별명을 부르지 않아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이런 팻말을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손에 들 수 있는 팻말을 만드는 거예요. 밑에 4번 그림 보면 뭔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사뿐사뿐 뛰지 말라는 뜻을 다른 말로 적었습니다. 그죠? 고운 말로 해요. 친구들하고 고운 말을 쓰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데. 그 다음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냅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뜻이죠. 그죠? 자, 친구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해요. 예쁜 이름을 불러주세요. 또 맛있는 급식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또 마스크는 꼭 쓰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덥지만 참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손팻말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웃기는 친구 또 시작했습니다. 방귀를 끼지 맙시다. 냄새가 심하면 오염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이번 시간에 방귀 이야기 안 나오고 그냥 가나 했어. 네, 방귀를 끼지 맙시다. 방귀는 화장실에서 낍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팻말을 만들어서 복도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든지 등교하는 교문 앞에 서서 이렇게 지킵시다 라고 한다든지 교실 벽이나 복도 벽에 붙여 놓을 수도 있죠. 그렇게 알림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알림 내용을 적은 손팻말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알림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벽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등교하는 날 우리가 교실에서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237쪽 정리 갈게요. 되돌아보기. 다음 글은 학급 게시판에 있는 쪽지의 일부분입니다. 쪽지 내용에 알맞은 의견을 써봅시다 했습니다.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마주오는 친구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 물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견입니까? 다 같이 계단에서 어떻게 하자? 뛰지 맙시다. 그렇죠. 네, 까닭을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견을 반대로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활 속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했습니다.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읽고 의견을 파악해 볼 거야. 자기는 이제 의견 파악하는 게 재미가 들었어요. 그죠? 의견을 쓸 때는 까닭도 쓸 거야.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빼먹었어요. 의견하고 까닭 있으면 까닭을 써요. 근데 써보세요 하면은 의견 뒤에 까닭이 없이 그냥 의견만 적습니다. 우리 발표할 때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우리 빼먹은 의견을 다시 발표할까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발 그건 우리는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수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마쳤잖아요. 기억나죠? 의견 뒤에는 반드시 까닭을 쓰도록 합니다. 그죠?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얻고 놀이동산에 갈 거야.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까닭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